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귀포 고등학교 강익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선생님이 이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쌤도 그 작년이랑 재작년 2년 동안은 그 교원대 파견을 나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비대면으로 올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주 이틀, 그리고 다음 주 이틀 이렇게 살만 해가지고 끝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PC방, 노래방, 찜질방, 목욕탕 이런 데 절대 가지 마세요. 걸리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수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여러분들 132쪽, 그리고 학습지는 27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주제는 애국개몽 운동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병을 봤는데 이 의병이 일제에 대해서 무력으로 투쟁을 하면서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었던 운동이었는데요. 이런 의병 운동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냐.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한제국과 일본의 국권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일본군이 우세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의병 활동들을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병 말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또 다른 방법이 이 애국개몽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애국개몽 운동은 대한제국의 실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실력을 양성해서 훗날 국권을 회복하자, 이런 활동들을 말합니다. 실력을 양성하는 활동들은요,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언론이 될 수도 있고요, 산업을 양성을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개몽 운동의 활동들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국개몽 운동에 대해서 배우기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쌤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인물이 한 명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인물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 들어봤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요, 사회 고위층 인사일수록 더 높은 사회적 도덕성, 그리고 더 높은 능력을 요구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 그리고 장성 이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요구를 하고요.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이 대한제국이 멸망한 무렵 이 시기에도요.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했던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당시 대한제국의 최고 부자였던 이 사람은요, 서울 일대만 하더라도 지니고 있었던 땅을 팔면 현재 시가의 600억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집, 그리고 과수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재산을 처분을 해서 만주로 가족들을 이끌고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신민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거기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 사관학교였던 신흥강습소, 나중에는 신흥무관학교가 되죠. 이곳을 건설해가지고 1920년대, 1930년대까지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상해에서 일본 경찰에 의해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인물이죠. 이렇게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지 않고도 몇 대가 국위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만한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영의정을 몇 명이나 배출했을 정도로 명문가였던 이 사람의 집안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나중에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죠. 이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회영은요, 그 다음 보게 되는 이 사진의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회영 맨 맞은편에 있는 인물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인물은 안창호라는 인물인데요. 안창호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신민회의 회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민회가 해산된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를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이끌기도 했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가 흥커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질 때 같이 지원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신민회 회원으로서 대성학교를 세우기도 하죠. 안창호 옆에 있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안창호 옆에 있는 인물은 이승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승훈도 마찬가지로 신민회 회원입니다. 신민회 회원으로서 오산학교를 세우고 나중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대표 33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에는요. 우리 조선인이 만든 것 조선인 스스로 쓰자라는 물산 장려운동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창호와 마찬가지로 이승훈도요. 해방된 조국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립운동이 인정이 돼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요, 마찬가지로 안창호 이승훈과 마찬가지로 신민회 회원이었습니다. 양기탁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이었는데요.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언론들 중에서도 항해 논설이 굉장히 많이 게재가 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장이 영국인 베델이었던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영국인 베델이 공동사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대한매일신보에 대해서 억압을 강하게 하지 못했고, 양기탁의 이러한 의도대로 신민의 기관지로서 대한매일신보에는 일제를 비판하는 그러한 논설들이 꽤 많이 게재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4명은요, 애국개몽운동 단체인 신민의 대표적 활동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봤는데,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될 애국개몽운동, 어떤 개념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PPT 자료를 통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개몽 운동의 성격을 보면요. 아까 먼저 언급을 했듯이 애국개몽 운동은 민족의 실력을 길러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아직은 대한제국의 실력이 낮기 때문에 차차 실력을 키워가지고 궁극적으로 국권을 회복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실력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구국 운동입니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력을 양성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구국 운동을 위해서 학교 설립이 꽤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애국개몽운동 단체였던 신민회는요, 아까 말했듯이 안창호가 주도가 되어서 평양의 대성학교를, 그리고 이승훈이 주도가 되어서 정주의 오산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당시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는 애국개몽 운동으로 설립된 대표적인 사립학교였다라고 보면 될 거고, 이들 학교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립학교들이 설립이 되고, 이 학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자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애국개몽 운동의 활동으로 언론개몽 운동이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민중을 계몽하는 활동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언론으로 어떤 언론이 있었냐면 아까 양기탁과 배대리 사장으로 있었던 대한매일신보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을사조약 당시에 장지연이 이날을 목놓아 대성통곡하노라 라는 시일야 방성대곡을 게재해서 실었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이 논설이 게재되었던 신문이 황성신문이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이 이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언론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순 한글로 쓰여진 제국신문이 있었는데 이러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을 통해서 민중에 대한 계몽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외에도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산업을 진흥하자라는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세워진 회사로서 신민회가 세웠던 태극서관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태극서관은 출판을 담당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회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회사는 도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 언론을 통해 산업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양성을 하여 궁극적으로 국권을 회복하자는 것이 애국개몽운동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애국개몽 단체로서 먼저 헌정연구회가 있는데요. 헌정연구회의 핵심은 입헌 군주제를 추구를 했다. 의회 설립을 통해 입헌 군주제를 추구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입헌 군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헌 군주제는 군주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 의회에 의해서 제한되는 정치체제가 입헌 군주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헌정연구회는 의회 설립을 통해서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은 이러한 입헌군주제를 만들려고 했던 헌정연구회의 취지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왕의 권위가 헌법에 의해서, 정부의 명령은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 행사할 것이라고 하면서 헌법, 법률에 의한 정치를 지향하는 헌정연구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볼 단체는 대한자강회인데요. 당시에 한반도에 있었던 대한제국을 스스로 강하게 하는, 자강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교육과 산업을 중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자강회는요, 이 대한자강회의 소식을 알리는 월보를 발행을 하면서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료를 넘겨보면요. 대한자강회에서 발행했던 월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자로 보면은 위에서부터 대한자강회라는 글자가 한반도 그림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대한자강회 월보 1호에 실렸던 글이 나옵니다. 자강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산업을 발달해야 대한이 자강할 수 있다 라고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활동했던 애국개몽운동 단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들어봤던 가장 중요한 단체죠. 신민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회는요, 맨 처음에 살펴봤던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 그리고 이회영 이런 인물들 외에도 신채호가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채호는요,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었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행동 강령을 제시를 해주기도 했고요.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신민회가 비밀결사로 조직되어 활동할 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이러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당시 신민회가 지향했던 정치체제가 조금은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비밀결사로 조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민회는 어떤 정치체제를 지향을 했냐면 공화정이라는 정치체제를 지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화정이라는 개념 기억납니까? 이 공화정은
왕이 없는 정치체제입니다. 신민회가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지속을 하게 되는데 이 신민회가 활동했던 1907년은요. 대한제국이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고종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대한제국의 황제가 존재했던 시기인데 공화정이라는 왕이 없는 정치체제를 지향했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정치체제와는 조금은 모순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쩌면 비밀결사로 조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때 신민회가 만들고자 했었던 국가가 국민국가였는데요. 이러한 국민이라는 개념은요. 전통적인 왕의 백성이라는 친민이라는 개념과도 조금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평등한 존재라는 국민이라는 개념의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정치체제를 공화정을 지향했었다라는 의미에서도 이 신민회라는 단체는 꽤 혁신적인 단체였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신민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보면은 민족교육을 위해서 안창호가 대성학교를 그리고 이승훈이 오산학교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자기 회사인 자기회사를 그리고 출판 회사인 태극서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회영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도 건설을 했는데요. 만주의 한인 마을인 한인촌을 조성을 하고 이곳에 조성이 되었던 신흥 강습소는요. 훗날 명칭을 신흥 무관학교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성되었던 독립군들을 바탕으로 훗날 독립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른쪽 맨 끝에 보면은 한자로 특별광고라는 글자가 적힙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 자료는요.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신문입니다. 신문이라고 하면은 논설만 게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라든지 사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게시가 되는데 이때 신문에서도 광고가 게시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세 번째를 보면은 평양 종로에 태극서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태극서관을 많이 이용해 달라라는 특별 광고입니다. 태극서관 신민회가 세웠던 출판 회사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중앙에 보이는 태극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학생들이 조금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사진이냐면 안창호가 세웠던 대성학교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이 학생들이 훗날 여기서 배우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게 되죠. 이 애국개몽 운동은요, 교육, 언론, 출판을 통한 구국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이 교육을 위해 가지고 사립학교들 외에도 학회들도 많이 형성이 됩니다. 기호흥학회와 서북학회 등이 설립이 되게 되는데, 이 기호는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하냐면, 충청도 지역을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서북 지역 하면은 황해도와 그리고 평안도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충청도 지역에는 기호흥학회가 그리고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서는 서북학회가 설립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언론 및 출판에서도 각종 신문, 학회지, 위인전 등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글들이 기고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애국개몽 운동에 대해서 일제가 가만히 있었느냐?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고 방해를 했겠죠.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요. 사립학교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사립학교를 짓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그리고 제국신문 이러한 신문들에 대해서는요. 신문지법이라는 명령, 신문지법을 통해 가지고 신문에 대한 통제도 해 나가고요. 그리고 보안법을 제정을 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해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맨 왼쪽에 있는 자료는요, 한자를 읽으면 기호흥학회에서 발행한 월보입니다. 기호흥학회에서 발행한 월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한자를 읽으면요, 서북학회에서 발행한 월보입니다. 이렇게 학회를 통해 가지고 실력을 양성해 나가려고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애국개몽 운동과 관련된 슬라이드 PPT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학습지 앞장부터 쭉 이렇게 앞장을 읽어보면 오늘 수업의 내용이 정리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빈칸을 잘 채웠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뒷장에는 읽기 자료가 담겨져 있는데 이 읽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과 관련된 보충 학습을 채워 넣으면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